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했던 것 다음으로 오토마킹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킹, 이게 다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오토마킹이란 용어는 지폐 제조 과정에서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 물에 젖은 상태에서 특정 그림을 인쇄하고 말린 후 불빛에 비추었을 때 그림이 보이도록 하는 기술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원본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하는 기술. 저작권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한다. 이건 무조건 오토마킹이죠. 아시겠죠? 자, 디지털 오토마킹은 두 개가 있죠. 강한 강성 오토마킹, 약한 연성 오토마킹. 알겠죠? 강한 오토마킹 또는 강성 오토마킹, 약한 오토마킹 또는 연성 오토마킹.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마킹이 강성 오토마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해서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마킹이 강한 오토마킹이에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저작권자만이 추출할 수 있는 저작권 정보를 시각과 청각으로는 구분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 시 저작권자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마킹이 강성이다. 약한 연성 오토마킹, 이게 조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의로 내성이 약한 오토마크를 삽입해 잘 소멸되도록 만들어 오토마크가 검출되지 않거나 변조된 부분에 대하여 원본의 훼손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 원본 훼손 시 삽입된 오토마크가 훼손되어 검출되지 않습니다. DVR, 의료 영상 문서 분야의 위변조 방지 및 위치 추적 등에서 원본 콘텐츠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원래 오토마킹은 저작권 정보를 삽입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려내려고 했던 건데, 그게 강성 오토마킹인데, 약한 오토마킹은 그걸 누가 변조시키거나 보려고 하면 이게 훼손돼서 오토마킹이 추출이 안 되는 거죠. 오토마킹이 추출이 안 되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우리가 좀 알지 못한 오토마킹 부분이었잖아요. 이제 그건이죠. 양자 암호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약한 오토마킹은 양자 암호학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양자 암호학이 뭐냐면, 최근의 기술인 양자 암호학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응용한 암호 방식으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응용한 암호화 방식이다. 물리학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정보를 보낼 때 아무도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보 전달 당사자 사이에서 도청을 수행할 때 정보의 내용이 변해버려 결국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저작권 정보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즉, 튼튼해서 누구도 열 수 없는 암호 전송용 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신 당사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엿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부서져 버리는 매우 약한 상자를 만들어서, 만일 상자가 손상되었다면 그 당시 보냈던 문서를 폐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양자 암호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오토마킹 적용 기법. 이 기법은 오토마킹이 적용된 후에 이루어진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외부 변환에 손상을 입는다. 이것은 크게 오토마킹의 삽입과 추출로 이루어지고, 삽입 알고리즘의 입력으로는 오토마크 안된 객체, 오토마크 키 정보가 들어가고 오토마크된 객체가 출력된다. 만약 그 객체가 마크된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고 정확한 키가 사용된다면 오토마크가 출력된다. 이거 보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근데 외부 변환에 손상을 입는다, 이 한 단어 때문에 약한 오토마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DRM의 오토마킹 기법들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출처 증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강성이잖아요. 강성. 오토마킹.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 보호, 오토마킹, 강성. 핑거프린터.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이건 저작자 정보가 아니라 핑거프린트는 구매자 정보를 삽입해. 구매자 정보를. 아시겠죠? 오토마킹은 강한 오토마킹은 저작권 정보를 삽입해서 하는 거고, 핑거프린팅은 구매자, 내 걸 산 사람들의 정보를 삽입해서 이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했을 때 이걸 발견해내는 거죠. 판매되는 콘텐츠마다 구매자의 정보가 들어가므로 불법적으로 재배포된 콘텐츠에 대해서 핑거프린팅된 정보를 추출하여 구매자를 식별하고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지금 거의 좀 11시간 넘어가니까 잠 안 죽겠네.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내야 되니까 다음 중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찾아내는 거죠. 콘텐츠의 구매자 정보를 삽입하여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자를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게 딱 핑거프린트의 정의죠. 정지 영상, 동영상, 오디오,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데이터에 인간이 인지할 수 없도록 삽입한 것으로 저작권 표현을 위한 디지털 코드를 의미한다. 이게 우리가 아는 건 오토마킹. 콘텐츠에 대한 배포자 또는 저작권의 소유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공격에 견고한 특성을 제공한다. 콘텐츠 복사 방지 및 사용 횟수 제한 등의 복제 방지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 뭔지 모르겠네. DRM 설명이겠죠, 이건. DRM. 자, 이제 암호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 이게 이제 마무리인데, 이제 마지막인데, 암호문에 하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이거예요. 이거 암호문을 공격하는 거죠.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를 입금해 주시면 되고,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후원이 어려우신 분은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꾹 한번 클릭해 주시거나, 구독 버튼이 있는데 구독 버튼을 한번 꾹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암호 공격 방식 어떤 거냐면 이거죠.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자, 이걸 이제 암호문을 보내죠. 그럼 이제 이 암호문을 제3자가 이제 이 암호문을 가로채기 해서 해독을 해서 평문으로 이제 봐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때 이 암호문을 가로채서 평문으로 볼 수 있는 방법, 공격하는 방법이 이 암호문을 공격해서 평문으로 바꾸는 그 공격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이제 그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4가지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송신자가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보내죠. 그러면 이 암호문을 탈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문을 탈취해서 이걸 평문으로 만드는 거죠. 맞죠? 이게 사이퍼 텍스트 온리라는 거예요. 온리 어택, 공격하는 거죠. 사이퍼 텍스트 온리 어택. 그래서 COA라는 거죠. COA. 아시겠죠? 암호문만 가지고 평문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암호문만. 그러니까 암호문을 탈취한 사람은 정보는 내가 탈취한 암호문밖에 없어. 이걸 가지고 평문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 공격. 사전으로 만들어서 공격한다든가, 브루트 포스 어택, 무차별 공격, 무차별. 모든 암호화 가능한 것들 다 대입해서 찾아내는 거죠.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좋은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는 거고.
이게 사이퍼 텍스트 올리 어택이에요. 이거 공격자가 이 암호문만 가지고 평문을 만들면 얼마나 실력이 좋아야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COA. 두 번째, 송신자가 암호문을 보내요. 그러면 이번에 그 공격자는 암호문을 탈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자는 암호문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전에 암호문이 있어요. 이 암호문에 해당하는 평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용자가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암호화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암호화된 내용이 평문으로 된 걸 자기가 그걸 발견해낸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된 거하고 평문을 된 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암호문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암호문뿐만 아니라 조금의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보냈던데 암호화 정보와 그걸 평문으로 바꿨을 때 그 정보, 이걸 좀 알고 있는 경우예요. 응? 이 경우죠. 이게 알려놓은 플레인 텍스트 어택 아시겠죠? KPA죠. 논 플레인 텍스트 어택. 그러니까 암호문뿐만 아니라 플레인 텍스트도 알고 있는 거죠. 플레인 텍스트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캡처한 암호문의 평문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많이 이 두 사람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암호문하고 평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암호문뿐만 아니라 평문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유추해서 이걸 평문으로 그 복구시킬 수 있다는 거죠. KPA. 이건 사이퍼 텍스트 올리 어택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이죠. KPA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자, 암호문을 전송하죠. 그러면 공격자가 암호문을 탈취해요. 암호문을 탈취하고 이 공격자는 송신자의 서버에 몰래 들어가 있어 백도어를 만드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이 송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호할 때 평문을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는 암호문을 탈취했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는 송신자의 서버에 접속이 가능해요. 몰래 불법으로 접속이 가능해서 평문을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로 만들 수 있는 이걸 알고 있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초순 플레인 텍스트 어택. 자, 초순이라는 걸 붙는 것은 송신자나 수신자의 서버를 해킹을 했다는 거. 초순. 아까 봤던 거 사이퍼 텍스트 올리 어택. 이건 송신자나 수신자의 서버에 불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 그냥 암호문만 가지고 평문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논 플레인 텍스트 어택은 그냥 암호문 플러스 조금의 평문, 암호문과 평문의 관계를 좀 알고 있는 이거고, 초순이 붙으면 송신자나 수신자의 서버에 들어가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초순 플레인 텍스트 어택은 플레인 텍스트니까 송신자가 평문, 암호문, 그러니까 이 해커가 송신자의 서버에 불법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평문을 통해서 평문을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순 플레인 텍스트 어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 I love you를 해서 암호화를 만들었어요. 샵샵 골뱅이 샵샵 이렇게 암호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호문을 탈취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게 I love you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거죠. I를 넣으면 어떤 게 나오고, 그 다음에 me를 넣으면 어떻게 암호화가 되고,
그 다음에 U를 넣으면 어떻게 암호화가 되는지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초순되는 것은 이 사람은 평문, 원하는 평문을 다 넣어서 그때 암호문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이퍼 텍스트 올리 어택이나 논 플레인 텍스트 어택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그 평문으로 그 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은 초순. 플레인 텍스트니까 뭐야? 사이퍼 텍스트 어택. 초순 사이퍼 텍스트 어택 CCA. 이게 가장 유리한 거죠. 뭐냐면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암호문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암호문을 하죠. 탈취하고 또 이 사람은 수신자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백도어를 만드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신자가 암호문을 복화를 통해서 평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해킹했다는 것은 이 암호문을 자기가 해킹한 이 암호문을 그대로 복화해서 평문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맞죠? 물론 뭐 키를 모르니까 복화를 넣는다 해서 뭐 그 바로 얻지는 못하겠지만 키를 모르니까 바로 얻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이퍼텍스트 올리 어택, 그 다음에 논 플레인 어택, 그 다음에 초순이 들어가면 어떤 서버를 해킹한 거예요. 초순, 플레인 텍스트 어택. 이 세 개보다도 더 유리한 상태에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초순, 사이퍼텍스트 어택, 이렇게 이 네 개가 있다는 거죠. 공격하는 방법이.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꿔서 공격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죠. 암호문 단독 공격, 사이퍼텍스트 올리 어택, COA. 공격자는 단지 암호문만을 가지고 이로부터 평문이나 키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 읽을 필요가 있나? 야, 읽기도 힘들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이제 사이퍼텍스트 이제 하면 이 사이퍼텍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플레인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 자, 기지 평문 공격, 논 플레인 텍스트 어택. 그림 보고 바로 설명하죠. 암호문을 받았어. 근데 이 사용자는 이전에 암호문과 평문의 관계를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 이 암호문은 이 내용, 이 평문이라는 것을 그 쌍들을 몇 개지를 알고 있어. 이 상태인 거야. 그래서 사이퍼텍스트 올리 어택보다는 좀 유리한 거죠. 이게 논 플레인 텍스트 어택 KPA. 자, 다음 설명은 암호 공격 방식 중 무엇인가? 암호 해독자는 일정량의 평문에 대응되는 암호문을 알고 있을 때 비밀키를 추정하는 것. 평문에 대응하는 암호문을 알고 있다. 논 플레인 텍스트 어택. 평문에 대응하는 암호문을 알고 있다. 2번. 자, 선택이란 초순이 들어간다. 이건 수신자나 송신자의 서버를 해킹한 거예요. 플레인 텍스트니까 송신자를 한 거죠. 송신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사람 있죠. 암호화하는 사람. 평문을 넣으면 암호문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사이퍼 텍스트가 와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송신자의 서버를 해킹해서 백도어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평문을 넣어서 암호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문을 찾아내는 거죠. 아시겠죠? 서버를 해킹했다. 그럼 초순이 붙고, 그 다음에 송신자니까 플레인 텍스트 어택 CPA, 그 다음에 선택 암호문 공격 CCA. 이게 뭐냐면
사이버 텍스트를 가로채기 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의 암호 알고리즘을 복화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용자죠. 쓸 수 있는 사용자죠. 복화가 뭐예요?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초순 사이버 텍스트 어택 CCA. 그래서 CCA가 가장 거죠.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공격법으로 옳은 것은 공격자가 일의 개수를 10개인 암호문을 만들고 복화기를 통하여 암호문에 해당하는 평문을 얻은 후 사용자의 비밀키를 알아내려고 하는 공격. 복화를 위해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화 수신자 수신자의 서버를 해킹했네. 초순 수신자 사이버 텍스트 어택 CCA. 초순 사이버 텍스트 어택 4번 이렇게 고르는 거죠. 자, 암호 모듈의 안정성 평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암호 알고리즘 있죠. AES, DS 이런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암호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암호 모듈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니까. 이게 암호 기술 평가하는 건데 암호 알고리즘, AES 평가 이런 알고리즘 평가하는 거고 암호 모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암호 모듈에서 암호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듈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암호 알고리즘에서 암호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다 끝내면 암호 모듈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것을 테스트하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암호 모듈이고 정보보호 제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암호 모듈의 안전성 평가 CMVP. 암호 모듈을 평가하는 기관이 CMVP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암호 모듈의 안전성 평가인 CMVP 기관이죠. 1995년 7월 미국 니스트와 캐나다 주정부 CSE가 공동으로 개발한 암호 모듈의 안전성을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CMVP에서 요구하는 암호 모듈의 안전성 평가는 크게 암호 기술의 구현, 적합성 평가, 암호키 운영 및 관리, 물리적 보안 나눌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등급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자, 니스트의 CMVP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1995년 7월 미국 니스트와 캐나다 주 정부의 CSE가 공동으로 개발한 암호 모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CMVP는 시험평가 후 레벨 1에서 4를 부여하고 리스트 오브 밸리데이트 FIPS 등재하여 평가 제품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자, 국제평가 공통평가 기준인 CC 콤먼 크리터리아의 경우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 모듈에 대한 평가는 수행하지 않으며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하죠. 현재 암호 모듈 안전성 평가 관련 표준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여서 미국의 CMVP를 참조 모델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넘어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아닙니까? 안전성 요구사항 구현 적합성 평가 CMVP에서 하는 게 암호 모듈에 대한 암호 모듈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CMVP라는 미국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 게 구현 적합성 평가. 구현 적합성 평가는 구현된 암호 기술이 표준에 따라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며 이는 각 표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 암호키 운영 및 관리 평가. 암호키 우리 딸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암호키 운영 및 관리 평가. 암호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는 암호 기술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호키의 생성, 확립, 분배, 입출력, 저장, 파기 등에 대한 방법 및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잘못된 암호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암호키의 유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암호 모듈의 안전성 평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다음 물리적 평가. 물리적 보안 평가는 암호 모듈의 사용 환경에 대한 평가로서 암호 모듈의
운영 환경, EMI, EMC, 자기 테스트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이런 게 나오겠어요, 어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 자죠.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암호 모듈의 안정성 평가는 암호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무관하게 잘못된 암호 기술의 사용 및 해석에 대한 취약점을 검증한다. 암호 모듈의 안정성 평가는 암호 기술의 구현 적합성 평가, 암호 키 운영 및 관리, 물리적 보안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암호 모듈의 안정성 평가는 암호 모듈이 탑재된 제품과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독립적으로. 암호 모듈만 평가하는 거지. 뭐 이 암호 모듈이 어디에 적합 탑재되니까 그 하드웨어까지도 검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암호 모듈만 검사하는 거죠. 암호 모듈 안정성 평가는 CC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암호 모듈은 무조건 CMVP 아시겠죠? 암호 모듈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은 미국의 니스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CMVP가 대표적이다. CC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답을 골라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암호화 부분을 끝내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대칭키, 비대칭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